안녕하십니까. 대가일지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자, 어떻게 오늘 매매 잘 하셨습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저 북한이 도로 접경 지역을 지금 폭발을 해서 도로를 지금 끊고 있죠. 자, 날이 갈수록 우리 한국 남한을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장 처음 코너로 제가 방산 관련주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냐면 LIG 넥슨과 현대로템을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현대로템, LIG 넥슨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과의 그 비공의 또 수출 계약이 곧 성사될 거라는 LIG 넥슨 관계자의 또 말이 있죠. 연말이 가기 전에 LIG 넥슨 관계자는 미국과의 그 비공의 납품 소식이 또 들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LIG 넥슨, 자, 과연 지금 이 비공이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지도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비공 같은 경우에는 한 발에 이 유도 로켓 같은 경우에 3천만 원 상당에 가는 그 비공을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군 같은 경우에 이제 후티 반군이 무인 드론 보트로 지금 무인 상선을 공격을 하고 있죠. 자, 이 무인 상선을 공격을 할 때 폭탄을 가득 싣고 그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홍해에서 미군 구축함이죠. 콜호가 정박해 있는데 무인 드론 보트로 폭탄을 가득 싣고 가서 때려 박으면서 12m의 큰 구멍이 또 생겼던 그런 뉴스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미군 같은 경우에는 12.7mm 이런 중기관총도 함선에 장착을 시키면서 무인 드론을 격침시키려고 하는데 역부족이죠. 왜냐하면 무인 드론 보트 한 척을 격침을 시키는데 28억이 든다고 합니다. 자, LIG 넥슨 비공 같은 경우에는 한 발에 3천만 원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가성비 좋은 비공, LIG 넥슨의 비공이 미군에 수출이 된다면 동맹국들도 이런 비공을 또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미군의 최초로 납품을 하는 LIG 넥슨의 비공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LIG 넥슨의 비공에 들어가는 그 열 영상 센서는 i3 시스템이 또 전량 납품을 하고 있죠. 그 종목도 우리가 또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LIG 넥슨은 또 하나를 또 근접 방어 무기 시위지 사업도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이런 군함이나 이런 우리 이지스함에 그 장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근접 방어 무기 시위주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장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LIG 넥슨을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또 저항선 라인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로템이에요. 자, 이 현대로템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장에서 지금 불세포가 발견됐어요. 자, 불세포가 뭐냐면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자, 미군의 이런 제블린 같은 탱크를 잡는 제블린 그 대전차 미사일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대량 생산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현대로템의 K2 탱크 같은 경우에 260여 대밖에 우리 군에 납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대전차 미사일 이 불세포를 현대로템의 K2에 발사를 했을 때 북한군이 우리 근접 방어 무기가 또 능동 방어 무기가 설치가 돼 있어서 4발까지는 막을 수가 있어요.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K1 계열이에요. K1 계열은 능동 방어 시스템이 없습니다. 적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올 때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창정비나 이런 성능 개량 사업에서 분명히 이런 능동 방어 시스템을 탱크 위에 달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장 상황을 보면 무인 드론으로 폭탄을 떨어뜨려서 탱크를 잡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재민 기술이 뭐냐면 날아다니는 드론을 재민 기술로 떨어뜨리는 그런 기술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장착을 해서 우리 K2 계열 그리고 K1 계열에도 이런 장착을 해가지고 좀 더 방어에 또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좀 더 자주 국방에 조금 더 우리가 다가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또 하나를 더 가져왔죠. 테슬라입니다. 자,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테슬라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같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상승이 나오던 그런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 190불대에서 올라갈 때 헤지펀드, 미국의 헤지펀드가 500여 개가 있는데 18%가 테슬라의 공매도를 때렸었죠. 자, 그러면서 이 190불을 올라가면서 7월 2일서부터는 그 공매도 세력들이 아주 혼쭐이 났던 그런 기억도 여러분들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6월 25일자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 27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들을 찍고 다시 조정이 한번 나왔어요. 자,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주식 사상함에서 나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테슬라 차트를 가지고 나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주식사삼에서 나와서 제가 2주 전 토요일 날 11시에 나와서 테슬라 저항선을 지금 찍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빠지면 M자형으로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상도까지 그려드렸죠. 자, 이 예상도를 제가 그 캡처를 해서 또 보여드렸는데 M자형 하락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화살표를 쭉 밑으로 내려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측으로 쭉 내려오면 M자형 하락이 완성이 되죠. 자, 오늘자 제가 이따가 또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똑같이 M자형 하락으로 빠진 상황입니다. 저 저항선을 딱 찍고 빠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테슬라 지지선은 어느 라인에서 또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그렇게 된다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자율주행 관련주와 2차 전지 관련주가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 또 유추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계속 시청을 해주셔야 이 테슬라 지지저항도 확인할 수 있고 오늘 방송 후반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공략주도 얻어가시면서 그 공략주로 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자, 오늘도 기법 강의도 여러분들에게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 그 강의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기법도 한번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LIG 넥선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LIG 넥선 관계자는 12월 연말까지 미군과의 납품 소식이, 비공의 수출 소식이 들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군과 관련된 LIG 넥선의 현재 주가와 위치를 한번 보면서 제가 또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LIG 넥선 차트입니다. 이 LIG 넥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깊게 보셔야 되는 그 라인들이 있어요. 자, 어떤 라인들이냐면, 자, 과거부터 우리가 보게 된다면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 현재의 상황을 또 볼 수가 있죠. 자, 과거 라인들은 밑에서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 지지선 라인들하고 그대로 연결된 라인들에선 또 저항선을 삼았던 그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화살표 보여드리는 이 음봉으로 크게 떨어지는 이날 제가 아침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떨어질 때 중간에서 매수를 잡지 마시고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들을 찍을 때 매수를 잡으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지지선 삼아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라인들하고 그대로 연결된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 제가 LIG 넥선 밑에서도 계속 한번 매수를 드렸었는데 이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 라인들은 딱 찍지 않았지만 제가 17만 원대부터 계속 그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린 요 라인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점으로 들었는지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과거에는 밑에서 매수를 드려서 위에 있는 이 저항선까지 갈 때 또 한번 수익을 맛보여 드렸지만 요번 라인에서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LIG 넥선이 이제 미군의 납품 소식이 들리게 될 경우 한 번 더 위에 크게 올라가면서 지금 주가에 절대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미군의 납품을 한다? 이거는 완전히 센세이션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의 무기를 납품을 한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미군은 무기 만드는 데도 최고, 화력도 최고. 그런 미국이 LIG 넥선의 비공을 납품을 받는다? 이거 진짜 센세이션한 일이죠. 자, 하지만 이제 현재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과거에서 이제 올라오고 나서 밑에서 M자를 차트를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상방이 나온다, W자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목표점 24만 원대 라인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빨간색, 파란색 저항선,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금요일날 또 빠지는 그런 그림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M자형 차트를 그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수치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수치 같은 경우에 19만 7천 원입니다. 자, 저 19만 7천 원 라인들을 한번 보시면서 조정이 나와야 그쪽에서 한번 대응을 할 수 있는 라인들이 생기고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나중에 또 제가 지지선 라인들을 하나 더 잡아드려서 LIG 넥선 매수점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로템을 한번 볼게요. 자, 현대로템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불세포 대전차 미사일에 우리가 지금 능동 방어 시스템이 K1 계열은 없기 때문에 분명 이거 성능 개량 사업으로 여러분 진행을 해서 능동 방어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대전차 미사일을 지금 러시아에 수출을 할 정도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불세포 그 대전차 미사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제 매수점에서 지금 위로 뚫고 올라와서 저항선 라인을 올라탄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그림을 볼 수가 있냐면 제가 과거에 5만 1천 원서부터 5만 원까지는 제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도 계속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번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라인을 주시를 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라인이에요. 이 연두색 추세 저항선, 이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빨간색 추세 저항선을 찍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최종 목표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공부방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63,200원, 63,200원 라인으로 올라올 때 위에 저항선 바로 찍기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저 저항선을 찍게 되니까 전량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조정 시에 다시 매수를 잡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현대로템이 조정 시 어디를 또 잡아야 되느냐가 또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에 또 참여를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로템의 매수점 그리고 뚫고 올라갔으니까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이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요 라인들을 또 계속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라인들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또 큰 수익 낼 수 있게 한 번 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죠. 이 테슬라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이 테슬라 차트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6월 25일 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현재 구간은 역헤드 숄더 8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라인들을 왜 말씀을 드리면서 상방으로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자, 과거 고점에서 내려와서 역헤드 숄더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대가 방송에 나오면서 역헤드 숄더 테슬라 차트를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역헤드 숄더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역헤드 숄더 8라인과 왼쪽 어깨를 만든 후에 아랫머리 라인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 라인을 진행을 할 때 제가 신대가인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이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역헤드 숄더 8라인을 만들면서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그 라인입니다. 그때 한 270불 정도 됐었거든요. 자,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제가 6월 25일 날 아침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린 그 지점이고요. 자, 이 지점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라인들을 저항선들 두 번을 찍으면서 못 뚫고 있었는데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역헤드 숄더 8라인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들을 뚫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죠. 자, 7월 2일자까지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미국의 헤지펀드 50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18%에 달하는 헤지펀드 회사들이 테슬라 공매도를 때렸습니다. 자, 하물며 일론 머스크는 빌 게이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진짜 테슬라 공매도 때렸어? 나 이제 그만 괴롭히지? 라고 얘기까지 했을 정도죠. 자,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일명 쇼커버링, 스퀴즈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8라인을 쭉 만들러 올라갔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신대가에 나와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맞고 떨어지면 다시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들을 찍고 이렇게 쭉 빠진 상황입니다. 자, 어디까지 빠졌는지 잘 보셔야 돼요. 과거 고점, 일본 고점과 고점이 연결된 그 라인이 저항선을 뚫게 된다면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자, 이 지지선을 찍고 나서 크게 반등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지지선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위로 쭉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자, 그래서 제가 7월 28일 날 주식 사삼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저항선을 찍고 저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찍고 조정이 나오면 M자형 하락이 나온다.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그 M자형 하락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딱 찍고 나서 크게 또 조정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자형 차트가 현재 진행 중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테슬라가 조정이 나온다면 또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는지 알아야 이 2차전지 관련주나 자율주행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매수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 170불 되는 라인인데 이 라인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찍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신규로 2차전지나 자율주행 관련주를 노리시는 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올 테니까. 자, 그런데 이 중간에도 분명히 추세 지지선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방에 계신 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거고요. 그 라인들에서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다우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다우지수 차트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과거에 제가 계속 신대간에 나서 말씀을 드릴 때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들을 못 뚫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라인들이 어디냐면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을 줬어요. 자, 그 라인들은 과거 일본 고점과
쭉 연결된 그 라인이었죠. 자,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면 레벨업 차트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도 되게 궁금하신 상황이에요. 자,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 연두색 추세 저항선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수치는 과거 고점과 직전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한 그 라인인데 그 수치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오늘장 다우지수가 열린다면 43,400포인트 정도 되는 그 라인에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야 진정한 또 레벨업 차트가 되면서 우리 장도 같이 한 번 더 내일 또 시초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입니다. 자, 이 나스닥 차트를 우리가 지금 주시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엔비디아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죠. 자, 엔비디아가 올라간다면 나스닥도 같이 올라가고 워낙에 시총이 크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같이 조정이 나오면서 제가 신대가에 나오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린 이 일본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어요. 저 밑에까지 조정이 나왔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이 라인을 찍기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라인을 찍고 나서 밑에까지 내려가면 M자형 차트가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침 방송하고 계속 말씀을 드릴 때 이 라인들을 옆으로 기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 저항선은 뚫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오늘장 고점 라인만 보자면 일봉상 단기 라인을 지금 저항 삼고 살짝 빠진 상황인데 일단은 저항선을 뚫었다는 의미는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연두색 저항선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또 한 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 중심에는 분명 엔비디아가 있겠죠. 자, 우리는 엔비디아를 왜 봐야 할까요?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된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죠.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실적도 좋지가 않았고 HBM의 선두주자를 SK하이닉스에 뺏기면서 주가는 더 하락으로 내려왔던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반등을 또 같이 하면서 제가 저점에서 매수 드리는 안에 또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엔비디아에서 지금 선이 많은데 이 선들이 다 중요한 선들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면 어떤 라인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상 고점 라인들 기존에 제가 신대가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아침 방송에서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을 줬어요. 자, 한 번 더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서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 마련이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라인을 살짝 깨는 페이크를 준 후에 위에 지금 저항선을 다시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머리를 내밀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반도체 관련주나 이제 지수 상승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된다면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저항선을 뚫으면서 위에 있는 고점 라인이 140불입니다. 이 140불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추세 저항선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또 조정이 나왔던 그런 라인들이니까 140불을 뚫고 올라가야지만 또 한 번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자, 현재 시간에 그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살짝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애프터마켓보다는 본장이 열리면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장 엔비디아를 보시면서 위에 있는 140불을 찍고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자, 그 조정이 나왔을 때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혹시나 SK하이닉스를 잡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20만 원대에 있는 저항선을 찍는다면 일단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싶어하는 이 삼각 돌파 매매 기법. 자, 이 삼각 돌파 매매를 어떻게 긋는지도 되게 궁금해하시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추세선을 그을 때 어떤 버튼을 또 눌러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래프의 우측 상단과 하단에 보면 이렇게 짝대기로 그어져 있는 가로선을 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추세선을 그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로선을 여러분들 그 클릭을 하셔서 추세선을 그으시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봉상 고점하고 고점하고 연결을 하시고 저점하고 저점을 또 연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좌측으로도 연장을 할 수가 있고 우측으로도 연장을 하실 수가 있으면서 색깔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버튼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측으로 우측으로 연결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고요. 자, 이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이게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하나씩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버튼들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가 하나 돼 있을 거예요. 연필로 된. 그거 클릭을 하시면 하나씩 없어지고 지우개 표시를 누르시면 전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추세선을 그으실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한번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확인을 하셨으면 일봉 고점에서부터 쭉 이어서 그 다음 고점까지 한번 이어 보십니다. 자, 이렇게 쭉 있게 되면 이 라인들을 또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구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단기로 이 연두색 추세 저항선 보시면 이 라인들과 연결을 했더니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도 그어야 돼요. 밑에 있는 이 저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쪽에서 3번을 지지를 했었고요. 자, 요 라인들은 과거하고 그대로 끌고 온 그 저점 라인과 연결된 추세 지지선입니다. 자, 이 라인들을 또 한 번 지지를 하고 나서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던 모습인데 이 삼각수렴 구간 안에서 원래는 매수를 잡으셔야 돼요. 뭐냐면 이 밑에 있는 이 지선 연결되는 이 라인들을 매수점 삼아서 매수를 기다리는 그런 전술이 아주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갈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일봉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자,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삼각수렴 구간 위에 있는 저항선들 있죠. 위에 있는 저항선 구간들을 연결한 이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그 라인은 다시 지지선 삼아서 매수점으로 삼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날 보면 일봉상 그 라인을 딱 찍고 나서 지지를 한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지지를 할 때 그 라인에서 지지점이 어딘지도 알게 되면서 가로선으로 그어서 24,480원 라인이라고 요 라인에서 또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저항선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될 경우 지지선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자, 그 지지선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후에 이렇게 상한가가 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밑에서 잡아야 됐었는데 라고 상한가를 가면서 상따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또 한 번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게 된다면 이 현상을 갔어. 그 전날 못 잡았는데 너무 아쉽다 라고도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경우가 펼쳐지냐면 그 다음날 크게 올라갈 때 또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또 상한가를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또 있겠죠. 자, 하지만 그 라인에서 조정이 나올 때 크게 물리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하루 이틀 더 조정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손절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라인에서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제가 봉을 하나씩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자, 요 날 같은 경우에 제가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 아침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쭉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매수를 잡지 마시고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추세 지지선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00원서부터 4,000원서부터 3,900원까지 매수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3,930원을 딱 찍고 나서 반등이 났죠.
자, 이렇게 매수기 잡히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또 도치 상황으로 마감한 상황인데 요 상황에서 그 다음 날서부터 계속 올라갔죠. 이렇게 상한가도 갔습니다. 상한가 상한가 신나는 노래, 이런 노래도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밑에 있는 눌림목 라인에서 왜 매수를 또 잡아야 되느냐, 그 라인들도 추세선을 긋게 되면 이 저항선 라인이 지지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4,000원에서 3,900원까지는 또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자, 이 매수를 잡았을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날은 또 이날은 또 8월 20일 화요일이었는데요. 쭉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있을 때 마침 제 방송 순서가 돼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저항선 6,900원대 라인, 이 라인들 7,000원대를 계속 찍고 있으니 매도 관점으로 보시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고점 기준으로는 83%까지 올라간 그 그림이에요. 제가 78% 정도의 또 수익을 안겨드렸던 그 진 매트릭스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게 되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조정이 나와서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매수 관점으로 드려서 좀 또 매수를 잡고 계신데 한 번 더 큰 수익이 한번 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른 종목을 또 하나 볼게요. 녹십자 MS입니다. 자, 이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도 큰 삼각수렴 구간 안에서 돌파가 나왔어요. 슈팅이 나와서 갭상으로 올라갔지만 그 갭상을 어디를 올라탔냐면 과거에 이제 저항선 라인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저항선 라인,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지지선 삼아서 찍고 나서 올라간 상황을 펼쳐지게 된 상황입니다. 자, 위에 다시 올라가서 다시 거꾸로 내려올 때 제가 아침 방송에서 5,000원 매수를 잡아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5,000원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상황이죠.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녹십자 MS가 제가 말씀드린 이 저항선을 찍으면서 매도 가격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34%의 수익을 또 올렸던 그 그림도 한번 보시고 계십니다.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고점 라인, 과거 고점 라인들하고 계속 연결을 했는데 자, 뚫고 나서 지지 삼는가 했더니 다시 내려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이렇게 지금 현재는 3번을 찍은 상황이고요. 자, 중간에서 반등이 나왔었지만 저항선을 찍고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녹십자 MS도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지지선을 찍은 상황이니까 지금 위로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고 대응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STX 그린로지스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제가 아까 기법 강의를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때 저항선을 뚫게 되면 지지선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지지선이 뭐예요? 매수를 잡는 매수 지지선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이렇게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갭상승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은 이제 지지선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설정을 해서 제가 아침 방송에 나와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 라인에서 제가 뚫고 내려올 때, 이날이죠. 이날 내려올 때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잡지 마시고 과거에 저항선으로 활용되던 이 라인들하고 연결된 이 밑에 있는 추세선 라인들을 매수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1,300원에 매수가 잡히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다시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아침 방송에 다시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이쪽 라인에서 전부 다 매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고점 라인들하고 연결된 이 위에서는 저항선이었지만 밑에서는 또 지지선 작용을 했었고요. 이 라인을 찍으면서 또 저항 역할을 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전량 매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지지선을 깨고 내려와서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자, 이거 다시 한번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올라갈지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W자 반등이 나올지 한번 우리는 또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를 더 보면 흥구석유예요. 자,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거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14,300원 이하에서는 계속 매수를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과거 히스토리를 보시면 현재가 보여요. 어떤 말이냐면 과거 라인들에서 계속 지지하던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 추세선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라인들하고 연결된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또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살짝 뚫리긴 했었지만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지선 라인 근처에서 또 반등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13,300원 이하에서는 계속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고 제가 아침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리고 저녁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공개 방송에서까지 그리고 제가 공부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인들입니다. 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라인이 오고 있어요. 자,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서 제가 2만 원서부터는 제가 매도를 드렸습니다. 40% 수익 라인인데 위에는 23,000원까지 올라오면서 60%의 지금 그 수익 라인까지 반등이 났었어요. 일단 50%는 매도를 한 상황인데 어떤 걸 주시를 해야 되느냐. 과거 라인들을 보면 이 추세선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라인들을 깨고 내려가면서 다시 저항선으로 바뀌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저항선 아래에 일봉이 있으면 저항선, 이 추세선 위에 있으면 지지선. 그렇죠? 자, 이 라인들을 다시 올라타고 나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요? 지금 3, 4거래일째 계속 지지를 하고 있다가 크게 반등해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라인들이 다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요 라인들 추세 지지선들을 찍고 있을 때는 매수 라인으로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들이 한 번 더 다가오고 있으니까 한 16,30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소량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고요. 자, 흥하해운입니다. 제가 신대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전쟁이 또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시킨다는 얘기와 그리고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무인 드론 보트에 폭탄을 가득 싣고 무역 상선들을 돌진을 하고 있죠. 자, 그런 폭탄 테러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역 상선들은 우회 항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매수를 드렸는데 어떤 상황에서 매수를 드렸냐면 과거 라인들을 우리가 이 라인들을 삼각수렴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삼각수렴 구간을 기존에는 저항선을 삼다가 이 저항선을 삼다가 뚫고 올라간 상황이죠. 과거에는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던 그 라인들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를 못 봤다 해도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저항선을 다시 찍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대가 나와서 제가 공략주로 드리면서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아침 시가에 매수를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12원에 매수가 잡히고 나서 목표가는 위에 있는 저항선이었는데 고점 기준으로 한 34% 넘게 올라갔었어요. 자, 하지만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이 3,500원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목표점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현재 그림상에서는 밑에 지지선 내려오고 고점에서 다시 내려온 상황에서 W자로 반등이 또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또 매도로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지금 좀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이 흥하해운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SK 하이닉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라인들도 있어요. 자, 이 SK 하이닉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엔비디아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 엔비디아를 왜 말씀을 드렸냐? 이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예상을 해서 17만 원 위에서 있을 때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7만 원 중반에 있을 때 매수를 얼마에 들었냐면 15만 3천 원에 매수를 드렸어요. 10% 이상 폭락을 해야 그 라인을 찍는데 밑에 있는 지지선이 15만 3천 원에 있다고 거길 제가 매수를 드린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들용 파트너, 저 주태영 파트너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다음날 10%가 넘게 폭락을 하면서 그 라인 지지선을 딱 찍고 반등이 나왔죠. 자, 이 지지선에서 계속 반등이 나올 때도 아침 방송에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리고 저녁 방송 마켓 유니온에서도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 15만 3천 원 이하에서는 계속 매수를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과거 고점 라인하고 저점 라인하고 쭉 이어온 이 파란색 추세 지지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라인을 찍고 꼬리를 달고 크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여기를 더 이상 허락을 하지 않겠다. 여기 이하로 폭락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매니저의 의도예요. 자, 그렇다면 위에 올라간다면 제가 목표점을 어디로 봤냐면 20만 원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자, 아침 방송에서도 20만 원 찍으면 매도 전술로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자 기준으로 SK하이닉스 고점 기준 26.27%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20만 원을 찍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계속 매도 관점으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 수익을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의 수익이 나오는 그 라인들이니까 매도 관점으로 한번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SK하이닉스는 여러분들 20만 원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요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조정이 나오면서 이날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요일 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마켓 위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이 하나 지나가는데 그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W자 반등이 나오게 되고 위에 있는 저항선은 21만 원 라인을 1차 목표치로 두자고 말씀을 드린 그 현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라인을 밑에 찍었어요. 자, 이날 어디까지 찍었냐면 15만 4천 원까지 찍었거든요. 15만 4천 원까지 찍었거든요. 17만 4천 원까지. 근데 17만 5천 원에 제가 매수를 딱 드렸기 때문에 17만 5천 원에 매수가 잡히고 나서 이렇게 위로 크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현재 고점 같은 경우에 11.14%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은 21만 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21만 원 저항선이 오면 1차 목표치로 보고 이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되겠고요. 자,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큰 저항선도 여러분들 나중에 또 제가 수치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라인에서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잠시 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채널 절대 돌리지 마시고 이 종목을 꼭 잡으셔야 돼요. 이 종목을 진짜 잡으셔야 되는 제가 신대가에 아끼고 자리 올 때까지 기다린 그 종목입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여러분 공략주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진짜 잘 보시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해둔 그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그 종목은 바로 랩지노믹스입니다. 자,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다시 코로나19가 활기를 치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추워지면서 애들이 콜록콜록 거리기 시작을 한다면 제일 먼저 뭐를 찾겠습니까? 코로나 진단 키트를 찾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한번 선취매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지선도 왔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어떻게 또 흘러가게 됐는지 한번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이 고점 라인 크게 위에 고점 라인도 보이고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들도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제가 기법 강의를 하면서 어떤 걸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느냐? 이 수렴 구간은 어떤 라인들을 지지선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지 그 라인들도 우리가 보셔야 해요. 자, 과거 라인들을 보시면 지지 라인들을 지지하고 나서 쭉 이어진 라인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라인들도 여러분들은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고점 라인들을 보시면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온 그 그림도 보일 수가 있고, 자, 그 라인하고 쭉 연결을 시켜보면 그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지도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과거의 차트고요. 현재 구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신다면 이 과거의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현재 이 위에 있는 고점 라인 같은 경우에도 과거 고점과 고점 라인이 그대로 연결된 그 라인인 거를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크게 올라가게 된다면 저 라인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저항선으로 한번 설정을 하시고 나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과거에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는 계속 조정이 나왔어요. 자, 그 라인과 연결된 그 라인 저항선을 찍고 나서 또 한 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지금 이게 조정이 흘러가고 있는지 보시면 이 추세선 따라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라인은 이 라인들입니다. 어떤 라인이 될까요? 자, 일봉상 고점 라인들은 지금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아실 거고요. 자, 그렇다면 단기 고점 라인, 이 라인들은 어떤 라인들을 찍고 빠졌는지 과거를 또 거꾸로 그으시면 라인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돌파를 하고 나서 밑에 찍었을 경우에는 크게 반등이 나왔고 다시 내려와서 이 라인 밑에서는 저항을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거꾸로 보면 이 라인들을 계속 연결해서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저항선을 이 라인 위에서는 지지 삼고 그 밑에서는 저항을 삼던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한번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 위에 있는 저항선이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은 아셔야겠죠. 자, 그 라인들은 위에는 이 연두색 추세 저항선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라인들도 거꾸로 연결을 하면 계속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거나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던 이 추세선이 그대로 연결이 된 그 라인이에요. 자, 그래서 매수점은 어디냐?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자, 매수점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랩진오믹스는 매수점 3,000원서부터 매수를 잡으시고 2,900원까지 매수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목표치 같은 경우에 위에 연두색 저항선을 말씀을 드리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이 4,170원이고요. 자, 요 저항선은 일봉이 생길수록 계속 올라가요. 수치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저항선을 저하고 똑같이 그어 놓으시면 나중에 목표점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4,170원을 목표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손절가도 2,750원을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도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번 더 크게 올라가게 될 경우 4,170원을 돌파를 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5,260원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저항선 라인은 한번 찍고 나서 계속 조정이 나왔던 과거의 차트를 보면 이 저항선 빨간색 추세선은 찍고 나서 계속 조정이 나오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위에는 이 빨간색 저항선을 찍을 때는 최고 목표점으로 보시고 찍을 때는 50% 이상 100% 매도를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자, 과거의 저항선을 계속 삼았다면 이 라인을 찍고 또 한 번 조정이 나올 때 다시 한 번 또 매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종목들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하나 배우셔야 돼요. 줄긋기를 하나 배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고점하고 고점을 그어서 삼각수렴 구간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일봉상 고점 라인, 요 라인을 딱 찍으시고 그대로 추세선을 한번 이어보세요. 자, 이렇게 추세선을 이어보시면 어떤 그림이 마련이 되냐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다가 이 라인에서 돌파가 나와서 크게 올라간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도 여러분들은 이제 그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저점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또 삼각수렴 구간이 마련이 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밑에 지선 라인들이 오면 매수 가격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이건 제가 공부방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 종목명하고 매수가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종목명하고 매수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한번 오를 때 지선 찍고 크게 반등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위에서 크게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 저항선, 목표치도 어딘가도 제가 공부방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셔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알아가시고 이 추세선 긋는 것도 저한테 배우신다면 여러분들 그 종목들 대응하시기에 너무너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여러분들 이 추세선 줄긋기도 혼자서 집에서 연습도 많이 한번 해보시고 궁금하시거나 막 그런 게 있으시면 또 저 생방송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또 생방송 하잖아요. 11시에 주식사서함에서도 생방송을 하니까 그때 종목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또 주식 상담을 해드리면서 추세선을 그을 테니까 똑같이 그어서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또 토요일 날 11시 방송이 아닌가 합니다. 이 주식사서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저는 매주 화요일 방송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